안녕하세요. 고추 먹고 맴맴, 우리 다 아는 노래죠. 자, 지금 지난번에 89-1강 악보를 보는 규칙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강의를 소홀히 하시면 여전히 첫사랑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악보를 보는 규칙, 악보를 보는 규칙, 89-2강입니다. 대부분 음악을 연주를 잘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악보를 보는 규칙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무시. 그냥 예전에 배운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악보를 보게 되니까 악보를 보는 거기에 문제가 오류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우물안 개구리처럼 뱅뱅뱅뱅 도는 세월이 계속 지나갑니다. 시간을 아껴야죠. 우리가 예전에는 중개인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 동네에 좀 집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중개를 해서 그냥 계약서를 썼어요. 옛날에 처녀총각 장가 보낼 때 그 동네에서 마당발 아줌마들이 대부분 처녀총각을 이어줬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부동산 중개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나라에서 공적으로 이 사람은 중개인 역할을 감당하기에 적합합니다라고 자격증을 줍니다. 시험을 쳐야 되죠. 시험을 치지 않으면 이 자격증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집을 소개하거나 땅을 소개해서 판매를 땅을 사는 사람이 샀어요. 그런데 그 땅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이 자격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땅값이 어디 10만원, 20만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1,000만원, 억대 넘어가는데 그것을 보상을 해 주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많은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인 자격증을 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땅을 중개를 받아서 사도 된다. 집을 중개를 받아서 사도 된다라는 자격증을 줍니다. 무엇처럼? 교사 자격증처럼, 그 다음에 공무원 자격증처럼 이런 자격증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음악에도 공인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그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음악을 하는데 노래 잘하면 가수협회 등록을 하면 가수 자격증을 주고 하는데 사실은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리고 음악을 가르칠 때는 어디에 기준을 잡느냐 하면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 하면 음악 이론, 음악에서 말하는 음악 이론의 기준을 가지는 거예요. 음악 이론의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저 사람이 연주 잘하네
연주 잘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연주를 잘하는데 그 잘하는 기준이 개인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미자 선생님 노래를 잘한다 그러고, 어떤 선생님은 하춘화 선생님 노래를 잘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제가 옛날 그 가수분들 이름은 현인이라는 분도 있었죠. 현인이라는 분이 노래를 잘한다. 이건 취향이에요. 취향. 근데 이분들은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지, 이런 분들이 음악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은 뭐 사적으로는 모르지만 공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공적으로는 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자격증을 주지 않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것처럼 음악 이론을 누가 아코디언을 잘하더라, 잘하는 사람 말이 맞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코디언을 잘한다고 해서 음악 이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책을 출판할 때 우리는 책을 보고 공부를 하잖아요. 책을 출판할 때 이 책이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출판하는 책이 있고, 어떤 단체에서 출판하는 책이 있어요. 단체에서 출판을 하면 심의 과정을 거칩니다. 심의 과정. 우리 옛날에 노래할 때 쨍 하고 했던 날 심의 과정에서 통과 못했잖아요. 이것처럼 공적으로 어떻게 책을 출판할 때는 심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지금 아코디언 책을 많이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책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개인적인 것이 많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나는 이 책을 출판해서 알리고 싶다, 팔고 싶다, 이 개인적으로 출판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마추어다 보니까 그 책을 심의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을 잘못 사면 그 책에 의해서 내가 잘못 이해되어지고 잘못 정립되어지면 그건 정말 고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음악에서 이 책을 잘못 사서 공부한 내용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음악 이론에는 이동도법이라는 원리가 있다. 이동도법. 도가 움직인다. 누구나 도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이동도법의 음악 이론을 무시하고 고정도법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정도법은 음악 이론에 없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음악 이론에 고정도법은 없어요. 그런데 왜 고정도법을 사용하십니까? 쉬우니까. 고정도법이 처음엔 쉬워 보이는 것 같아도 점점 가면 갈수록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왜? C키 외에는 연주가 잘 안 되잖아요. F키 외에는 연주를 잘 할 수가 없잖아요. G키 외에는 연주를 하기 힘들잖아요. D 마이너 키 외에는 연주하기 힘들잖아요. A 마이너 키 외에는 연주하기 힘들잖아요. 보통 아코디언으로 취미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연주를 잘 하시는 분들도 요 C키와 F키와 G키와 A 마이너 키와 D 마이너 키밖에 연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고정도법의 한계입니다. 한계. 그러나 이동도법을 알게 되면 처음에 이론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복잡하지도 않지만 이동도법이란 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잘 보이시나요? 음계를 따질 때 C키 음계를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 대하잖아요. C키 음계를 대할 때 이렇게 음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계를 만들어 놨는데
음악을 배울 때 처음에 아무런 부연 설명도 없이 그냥 아래 첫째 줄에 있는 이 소리를 도라고 배웁니다. 도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이 첫사랑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항상 도였으니까. 항상 도였으니까. 누군가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은 나름 제가 1년 넘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고정도법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겠다고 좋아하시니까 보람도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아코디언을 악보 없이 연주하시고 싶어 하고 건반을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주를 하고 싶어 하시니까 아코디언 첫걸음에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 연주를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소리는, 이 소리의 이름은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말로는 다소리다. 다소리. 소리 음자를 써서 다음이다.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라음이다. 우리나라 말로 마음이다. 이게 이 소리가, 이걸 땅 쳐서 소리가 나면 요게 마음의 소리라는 거예요. 미소리가 아니에요. 미소리라는 것은 어떤 장조를 설정했을 때 미냐 파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소리는 지금 C키다, D키다 기준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요 소리는 라 소리, 요 소리는 마 소리, 요 소리는 바 소리. 아코디언을 잘하고 싶으시면 이건 기본이잖아요. 우리 친구들 만나면 이름 외우는 것처럼 제일 처음 만나면 저 누굽니다. 저 누구십니까? 이름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름 뭐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 이름을 묻는 것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 우리나라 말로 요것은 사입니다. 이 소리의 이름이 사예요. 사. 요것은 가. 요것은 나. 요것은 높은 다. 요렇게 요 소리들의, 요 음들의 이름이 다. 요것은 라. 요것은 마. 요것은 바. 요것은 사. 요것은 라. 요것은 나. 요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 왜? C 키만 연주하고 다른 키는 연주하지 않겠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코디언 책을 사는 이유가 딱 두 가지잖아요. 운지, 손가락 번호, 운지. 그리고 C 키로 바꿔놓았다. A 마이너 키로 바꿔놨다. D 마이너 키로 바꿔놨다. 요것으로 책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원리를 알게 되면 샵이 2개 붙던 플랫이 3개 붙던 상관없이 악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만국 공통으로 모든 음악을 하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똑같은 악보를 놓고 똑같이 연주할 때 사용하는 이 소리의 이름은 우리가 흔히 C 코드, D 코드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가 뭐냐면, 이것은 영어로, 다음에 더 이상 이름 강의 안 할 거예요. 계속 여기 묶여가지고 진도 못 나가면 안 되잖아요. 요 소리를 만국 공통으로는 C 소리라고 합니다. C음. 요것은 D음. 요것은 E음. 요번에는 꼭 요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 설명이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것은 F, 요것은 G 소리. 요것은 소리예요. 요걸 땅 쳤을 때 A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요것을 땅 쳤을 때 B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요것을 땅 쳤을 때 높은 C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요것의 이름이 뭐라고요? C 소리. C. 요것은 D. 요것은 E. 요것은 F. 요것은 G. 솔 아니에요. 요것은 A. 요것은 B. 요것은 높은 C. 요 소리들의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는 다라마바사 가나다지만 만국 공통으로는 C, D, E, F, G, A, B, C. 요것을 코드 이름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C 코드는 뭐냐? 우리는 C 코드는 도미솔 그러잖아요. 도미솔이 아니라 C, E, G예요. C, E, G가 C 코드예요. 그런데 C 키일 때 이 C 코드는 도미솔이 되지만 F 키가 되면 이것이 도미솔이 아니라 파라도가 되는 거예요. 맞나? F 키가 되면 솔시레가 되네요. 솔시레가 되는 거예요. G 키가 되면 파라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C 코드의 이름은 우리나라 말로 이게 설명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 C 코드의 이름은 우리나라 말로 다, 요게 다 음이잖아요. 다. 요게 마 음이죠. 마. 요 지 음이잖아요. 사 음이잖아요. 다마사에 다마사. 이렇게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요것을 영어로 C 코드의 이름을 말하라 그러면 C, E, G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이것을 도미솔이라 그러면 안 돼요. 요것을 어떤 키에, 어떤 장주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도미솔이 되기도 하고, 파라도가 되기도 하고, 솔시레가 되기도 한다. 이해갑니까? 이해갑니까? 요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요것이 음악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론이에요. 이론. 요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D 코드 그러면 D F샵 A 그러는 거예요. D 코드 그러면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레파라 그러지 않습니다. 레파라. C 키일 때 D 마이너를 말할 때 레파라라고 하지 우리나라에서. 요것을 D 코드의 이름을 이야기해라. 이 음의 이름을 이야기해라. 그러면 이것은 D 그 다음에 F샵 A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복잡해지니까 이것은 또 다음에 시간 나면 하기로 하고 이제 주요 3화만 하겠습니다. 이 C 코드를 C 키에서 사용하면 도미솔이 되지만 도미솔 F 키에서 C 코드를 사용하면 뭐가 된다고요? 솔시레가 된다 그랬죠. 솔시레. G 키에서 사용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파라도가 되는 거예요. 파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에 있는 내 아빠가 우리 집의 아빠가 역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웃집에 가면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아저씨. 아빠가 갑자기 코가 커지고 막 눈썹이 진해지고 눈이 뭐 쌍꺼풀이지고 아버지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는 똑같은 아버지인데 우리 집에 있을 때는 멋쟁이 아버지, 이웃집에 가면 그냥 멋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아저씨. 역할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C 코드에 C, E, G
요 소리는 바뀌지 않지만 C 킬 때는 C, E, G라는 이 음을 가진 화음이 왜 이래? 화음이 C 킬 때는 도미 소리 되지만 F 키가 되면 똑같은 C, E, G 음이 솔시레가 된다는 거예요. 아저씨가 된다는 거예요. 또 어린애들이 볼 때는 뭐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F 키가 되면 G 키가 되면 C, E, G라는 음은 똑같은 이름인데 G 키가 되면 할아버지, 파라도가 된다는 거예요. 요것이 뭐냐? 요것이 이동도법이에요. 요것을 근거로 한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요것을 이해될 때까지 계속 들으셔야 돼요. 한번 들어서 이해되면 천재 아니라 천재 아버지 정도 되겠네. 한 번 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이동도법을 알기 위해서는 음이름과 기이름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음악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고속도로 다닐 때 중앙분리대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잖아요. 달리면 중앙분리대 있는 쪽이 1차선이잖아요. 1차선은 추월선이잖아요. 보통 2차선은 승용차, 버스 같은 거 승용차 주로 달리잖아요. 3차선에는 버스나 화물차들이 왜? 속도가 느리니까. 이렇게 도로교통법상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화물차가 가고 2차선은 승용차, 1차선은 추월선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1차선에 들어가가지고 100km 주행이니까 100km 딱 놓고 달립니다. 안 비켜져요. 자기는 100km 달리고 있대요. 이러다가 사고 나는 거잖아요. 추월선은 항상 비워둬야 되잖아요. 가능하면 비워두잖아요. 왜? 급한 일이 있는 사람들이 추월해서 가야죠. 부도 나는 거 막아야 되죠. 또 누군가 사고가 당했으면 빨리 가서 병원에 싣고 가야죠. 여러 가지 급한 분들을 위해서 추월선은 비워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100km 달리하고 1차선을 점령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사고 나죠. 그 고정관념. 그것을 차선도 이렇게 1차선, 2차선, 3차선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선이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2차선으로 주행선이 되고 또 2차선을 가능하면 비워둬야 되잖아요. 급하니까. 급한 분들을 위해서. 이것처럼 우리가 도로를 달릴 때도 차선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음악에도 선이 5개 있어요. 5개가 있는데 이 선이 음악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선을 우리는 이선이라고 합니다. 이선, 이 라인, 요것은 이선이에요. 미자리가 아니에요. 미자리가. 이선, 미자리라고 하는 것은 또 고정도법의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선과 칸, 그리고 어떤 소리의 이름을 확인할 때는 C키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음악 이론의 이동도법의 원리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동도법의 원리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보고 집을 짓잖아요. 설계도의 도면을 가지고 건축업자하고 이렇게 옥신각신 이래야 되느니 저래야 되느니 모를 때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집을 짓는 사람이 설계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 설계 도면이 답이잖아요. 왜? 이 설계 도면대로 집을 지어야 준공 검사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음악을 할 때는 C키를 가지고 악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음악을 볼 때는 이동도법의 원리를 가지고 악보를 보는 거예요. 알았나 너?
오늘 미안하긴 하네. 오늘 토요일인데 날씨도 좋고 화창한데 나가서 아이고 저 푸른 산들바람에 나무들이 막 춤을 추고 있네요. 그런데 저 유혹을 이겨내야 고수가 되잖아요. 자, 이동도법의 원리를 가지고 악보를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선을 이선, 우리나라 말로 마선. 이 선은 무슨 장조가 되든 무슨 단조가 되든 상관없이 첫 번째 선은 이선이다. 두 번째 선은 지선이다. 이것은 장조와 관계없어요. 음악의 이론의 규칙이에요. 세 번째 선은 B선이다. 네 번째 선은 D선이다. 다섯 번째 선은 F선이다. 요거 외우세요. E선, 첫째 줄, 둘째 줄, G선, 셋째 줄, B선, 넷째 줄, D선, 다섯째 줄, F선. 우리가 C 코드 할 때 왼손을 어디에 잡습니까? C 코드 할 때 여기를 잡잖아요. 여기에. 왜 여기를 잡습니까? 요것의 이름이 C니까 C부터 사마음을 만들어서 여기를 잡잖아요. G 코드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G선부터 시작하잖아요. D 코드 하면 여기도 D선이 있지만 또 칸이 있잖아요. 그죠? 첫째 칸, 무슨 칸? F칸. 요건 필수입니다. 요거 모르고 음악을 하실 수가 없어요. 둘째 칸, A칸. 요건 C키하고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셋째 칸, 높은 C칸. 넷째 칸, 높은 E칸. 높다라는 말은 플러스로 표현할게요. 됐죠? 첫째 칸, F칸, 둘째 칸, A칸, 셋째 칸, C칸, 넷째 칸, 높은 E칸. 됐죠? 그런데 여기에서 음악을 하려고 하면 요 5선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5선 아래쪽도 이용하고 5선 위쪽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선을 하나 끄면 위로 덧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덧붙인다. 모자라서 좀 더 보태라. 9,000원인데 10,000원을 써야 된다. 엄마 1,000원만 더 줘. 보태줘. 왜? 보태준다. 더해준다. 덧줄. 그래서 위 첫째 덧줄은 A. 보이시나? 위 첫째 덧줄은 A선이에요. A선. 그러면 위 첫째 덧줄과 다섯째 줄은 F선이잖아요. 어디 갔나? 요 F선. 위 첫째 덧줄은 높은 A예요. 높은 A. 요 둘째가 A 칸 있잖아요. 높은 위 첫째 덧줄이 A선. 그러면 다섯째 줄과 위 첫째 덧줄 사이도 칸이 있잖아요. 칸. 그 칸 사이를 위 첫째 덧칸이요. 요 칸 사이를 G칸 그래요. G칸. 높은 G칸. 뭐 그리 복잡하게 이것도 모르면서 뭘 한다고. 이것도 모르면서 1, 2, 3, 4도 모르면서 동계산을 하려고. 그죠? 여기까지만. 그래, 하나만 더 합시다. 위 둘째 덧줄, 두 번째 덧줄을 위로 딱 올리면 이것이 요 높은 C칸 있잖아요. 요 위 둘째 덧줄이
플러스 두 개, 더 높은 C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키에서 높은 덧줄 두 번째 것은 높은 도, 더 높은 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시간 다 돼가니까 또 아래쪽과 할게요. 요거 노트에 딱 기록해서 꼭 외우세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향상됩니다. 악보를 보는 능력이 없으면 아니 왜 시각장애인들 있잖아요. 운전면허증 발급 안 하잖아요. 왜? 운전은 더듬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각장애인 분들은 손이 아주 예민하셔가지고 손끝으로 이래 숫자 같은 걸 읽잖아요. 그런데 운전은 길을 더듬으면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자 악보를 잘 보는 능력이 있어야 연주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첫째 덧줄은 여기에 있는 것이 가온 C형, 중앙에 있는 가운데 있는 가온 하기도 하고 가운하고 가온, 우리 음악 할 때는 가온이라고 해요. 가온 C 자리예요. 여기가 가온 C 자리. 우리가 C 키에서 흔히 도라고 하는 이것이 가온 C음이에요. 이 C음을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가면 주로 낮은 음자리표를 낮은 음자리 5선을 사용하고 이 C 기준으로 위쪽을 높은 음자리표 5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로 피아노 악보라 그러죠. 이것을 피아노 악보라 그러죠. 혹은 합창을 할 때는 소프라노, 알토, 낮은 음자리표에서는 남성, 테너, 베이스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너무 전문적인 걸 알려드리는 것 같은데 좀 아깝기도 한데, 그런데 높은 음자리표를 C 음자리표라고 하기도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왜? 두 번째 선에서부터 음자리표를 만드니까. 두 번째 선이 무슨 선? G선. G선에서부터 만든 음자리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낮은 음자리표는 무슨? 낮은 5선은 높은 음자리표에서 사용하는 5선과 기준이 달라요. 이것은 F 음자리표라고 합니다. 낮은 음자리표에 대해서, 낮은 5선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아래 첫째 줄과 아래 첫째 줄 사이에 있는 요 칸을 우리는 D칸이라고 한다. D칸. 아셨죠? 오늘은 요 정도 하죠. 이렇게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모르고 악보를 보면 여러분들은 절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음악을 시작했거든요. 저는 규칙에 대해서, 작곡을 하시는 분들은 이 규칙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그 작곡자들이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잖아요. 음악의 이론을 모르면, 설계도를 보는 이론을 모르면 집을 못 짓듯이 음악의 기본적인 이론을 모르면 연주도 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이 강의를 이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악보를 보는 규칙 89-2강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코로나 접종 받으신 분들 무리하지 마시고 쉬어가면서 하세요. 빅토리 사랑합니다. 은빛바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